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금, 코인, 아파트 자산에 대한 고찰은 아파트 투매로 끝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CNBC 뉴스에 뜬 기사인데 대한민국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안 쓰겠죠. 대한민국 같으면 아마 이 내용으로 기사를 쓰면 이런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이 한국의 분기별 GDP가 건설활동 급감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사 같으면은 지금 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몇 년 있다가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를 썼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토건 언론이라서 아마 그렇게 썼을 건데 지금 제대로 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2020년 4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첫 위축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침체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12.4%나 위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몇 달 안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5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사 같으면 또 금리 인하하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한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성장 배경이 더욱 강력한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그래서 돈을 또 좀 풀어야 된다. 2025년에는 재정 부양책 규모가 GDP의 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수출에 타격이 컸다. 현기차가 타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철강 수출도 한국이 4위다.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건설 경기마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착공 물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GDP가 감소했다. 이런 기사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에 별도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 같으면 집사라고 마구마구 부추기는 기사를 썼을 건데 지금 미국 기사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하면은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와서 금, 코인, 아파트 자산에 대한 고찰은 아파트 투매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15나 1.98 뭐 이런 수준이면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오류는 있겠죠. 오차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을 했는데 4, 5, 6 심한 경우에는 6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G라는 거고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냥 다른 나라 수준으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폭락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유가하고 금값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다,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유가만 한번 보면은 예전에 지금 벌써 10년 전에 10년 이상 전에 유가가 100달러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유가는 안 올랐다.
한마디로 유가는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금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유가, 금값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투자 수요 때문이겠죠.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유가는 안 올랐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 쓰는 원자재니까 유가는 안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금값은 투자죠, 투자. 돈 가치가 똥이 되니까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예전에 그 달러가 아닌 거죠. 이제는 여기서 부동산 접목시켜 보면은 금값은 땅값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도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죠.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은 가치가 돈가치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합니다. 반면에 건물은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 건물은 지금 신축 공사비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은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거의 안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면 마이너스로 확 가버리는 거죠. 감가상각은 필수죠. 건물. 이렇게 보면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땅이 넓은 단독주택이 땅값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땅집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전세가가 1인데 심한 경우에 매매가가 3까지 가죠.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둘 중 하나는 가짜인 상황 한번 보면 동네마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급 지역도 상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상승이 찔끔 올라갔다면 아파트는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죠. 빌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던가 아파트 상승이 가짜라는 이야기죠. 둘 중 하나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땅이죠. 땅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신축하고 구축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결국에 건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월세가 높을 수는 있겠으나 구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수는 있겠으나 가격이 신축이 엄청나게 비싸다. 구축에 비해서 그것은 상당히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 1인데 매매가가 3인 상황. 심한 경우에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투자 수요라는 거죠. 투자 수요가 과하게 몰리니까 똘똘한 지역에 가격이 엄청나게 왜곡되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비트코인, 아파트 요 세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 실제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사용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유하고 있을 때 남들이 비싼 가격에 사주더라. 그러니까 금, 비트코인, 아파트가 고가인 건데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정한 거죠.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끼니까 돈이 똥값이 되니까 금하고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수요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거주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땅이 넓은 주택이 아니라 건물 중심의 아파트니까 요게 거주를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수요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입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인들만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래서 번지수 잘못 정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파트는 땅이 넓은 것이 아니라 건물 위주라서 감가상각이 있는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본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새 아파트일 때, 아파트가 신축일 때 월세를 엄청나게 받아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심한 경우에 1대 3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수익 가치는 1인데 매매가가 3이더라. 왜곡이 되어 있죠. 이게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되겠지만 이런 감가상각이 있는 아파트에다가 이런 투자를 했다. 그냥 금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를 했다. 결정적인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아닌가? 현실이죠. 대한민국에서만 현실이죠. 아파트가 왜 1 플러스 1이 2가 성립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율 조작했죠. 사실은 대한민국 환율 조작국입니다.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죠.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좋지 않게끔 높은 환율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만듭니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내수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책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수가 맛이 가고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아파트로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품을 계속 키워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인의 나라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는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노인의 나라입니다. 노인의 나라. 노인표가 많죠. 정치인들도 곧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좋게 보이면 그만이다. 제일 좋은 게 아파트로 내수 부양하는 거죠. 요런 점들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왜곡이 엄청나게 크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기사,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되면서 공급 부족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좋아하는 공급 부족.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환율 조작을 합니다. 고환율이죠. 수출 증대해서 소득이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면에 고물가로, 상대적인 고물가로 환율이 높으니까 자영업자들의 해를 이었다. 계속 그래 왔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어서 내수는 아파트로 부양을 했는데 아파트로 내수를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흥행에 성공을 하려면 용적률 계속 높여주고 그래서 분양 성공시켜주는 거죠. 고가 분양을 또 만들어야지 GDP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신축은 GDP에 포함되죠. 그래서 고가 분양, 내수 아파트 부양 이게 계속 되어 왔는데 반복되어 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게 먹혔던 이유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 중에 똘똘한 놈도 생기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계속 수출은 좋게 이끌어 오면서 아파트로 내수 부양하는 이 구조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왔죠. 와도 너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파트 착공을 이제는 안 하죠. 요게 인구는 늘어나니까 몇 년 후에 폭등하겠네. 요게 과거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착공 안 한다. 요걸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형 가격에 매수할 놈이 없으니까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또라이가 아니죠. 건설사는 제정신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가격에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착공합니다. 왜 착공 안 하는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금 분양할 자신이 없어서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말해서 이게 정답이죠. 용적률 상향도 이제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는 적당히 고쳐서 살겠다. 요게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어떻게 될까? 지금은 구축 그냥 들고 있어도 국가에서 용적률 올려줘가지고 공짜로 또 재건축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고치면서 그냥 거주를 하겠습니까? 경제성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진짜 도저히 못 쓰는 상황이 오면은 완전히 폭락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통매수 한 다음에 통으로 개발해서 또 분양하고 요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스토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재건축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탈서울 경향이 지속될 겁니다. 오히려 좀 있는 사람들이 탈서울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폭락이 한번 있고 업자들이 통매수할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서울이 다시 새로운 서울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앞으로 완전히 맛이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고 지금 새 아파트들 있는 경기도 인근 지역들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거주를 하겠죠. 시설이 좋으니까 살만하죠. 살만하고 서울 뭐 출퇴근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지금 머리 끝까지 차 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노후화가 계속될 것이고 당분간은 탈서울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아파트들 전반적으로 맛이 간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은 일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지금 1 플러스 1이 6에서 5, 4, 3, 2까지 결국에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파트 용적률은 100%짜리가 300%짜리 되면서 공짜 재건축 했죠. 공짜 재건축. 그래서 아파트는 건물 투자가 아니라 땅 투자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이제는 건물 투자입니다.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미래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300에서 3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가 지역, 상급지 지역 신축 프리미엄이 5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지역은 1년에 1억씩 까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1년에 1억짜리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아파트는 결국에는 맛이 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아파트.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